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11 감염자 수는 18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673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수는 30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111 사망자 수잖아요. 오늘 111 사망자 수는 1380명이 집계가 됐네요. 이 집계를 봐오면서 이제 월요일마다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항상 적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요번 주도 주중에 얼만큼까지 올라가는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폭등하는 주 중에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거의 3만 6천 명 집계가 됐어요. 3만 5,800명 집계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단 그 한 주에서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환자실이 급격하게 지금 차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중환자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환자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자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의료 대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의 수가 지금 사상 최다치라고 합니다. LA 안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4,000명이 지금 넘는다고 해요. LA 안에서만.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요번 달 12월 달에 이 13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도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 사망자 수 또한 굉장히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13일 좀 2주가 안 되는 2주에서 하루 모자른 이 기간 안에 미국에서 3만 명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 사람 봤냐?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더라. 나는 뭐 돌아다녀도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주변에서 진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서 죽는 것까지 그렇게 가면은 미국 인구 절반 이상 다 죽어 나가야 돼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는 뉴욕에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 흑인 간호사라고 하고요. 이 첫 접종하는 장면은 생중계 돼가지고 모두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보건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내년 2월 달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일반인들도 이제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미국 정부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억 명 정도를 내년 초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하면서 내년 6월 달까지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위터에서로 날렸는데 자신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백악관도 아직까지는 맞지는 않을 테지만 이제 곧 접종을 하기는 할 거다라고 그렇게 남겼네요. 빌 게이츠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곧 접종할 수 있으면 바로 접종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하더라도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뒤에서나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이 가장 우울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사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정상화가 되려면은 앞으로 1년 뒤 그러니까 2021년 지나야지 그러니까 2022년 돼야지만 이제 정상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앞으로 6개월간 계속 가장 힘들 거라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소셜 디스텐싱 하고 손 잘 씻고 요 세 가지만 철저히 하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엄청나게 잘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모임 나가지 않는 것,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파이자는 미국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공급할지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미국 보스턴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단 3명이 30만 명을 감염을 시켰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확인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단 3명이 30만 명을 감염을 시켰다고 해요. 한 명이 그러니까 10만 명을 감염을 시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금은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집단 면역이 돼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데 이 집단 면역을 하기까지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맞고 미국 국민들의 한 70%가 백신을 맞아야지만 이제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인들 중에 37%는 자신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절대 맞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까지 37%는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앞으로도 계속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 보건국은 내년 6월 달까지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을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집단 면역이 되더라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잘 조치를 해가지고 생활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의료 전문가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맞아야지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이게 면역이 잘 생겨가지고 코로나를 잘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효과가 조금씩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6개월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될 거라고 계속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고 의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얘기하고 있고 미국 보건장관도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6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심각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우리 모두 잘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텐싱 하고 손 잘 씻기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요거만 잘 하면은 이게 백신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모두 잘 지키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급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 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급증한 것에 대해서 사망자가 그럴 것이다 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고혈압이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더 안 걸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메이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뉴욕 전면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셧다운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뉴욕 메이어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도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캘리포니아만큼 뭐 엄청나지는 않지만 뉴욕도 그렇게 갑자기 팍 퍼지면 완전 전면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모두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캐나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 12월 달 안에 14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이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을 내렸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세계 각지에서 이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후에는 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점차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은 점차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백신을 바로 맞는다고 해서 바로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은 2022년으로 지금 모두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속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독일도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에 대해서 유럽 의약품청에 촉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독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독일은 다음 주부터 전국적 락다운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락다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도 훨씬 더 강화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지금 독일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하게 지금 퍼지고 있고요. 이 전국적 독일 락다운 조치는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로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역대급으로 많은 사망자 수가 나왔다는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효능이 91%에 달한다는 그런 러시아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14일이 바로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이 선거인단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선은 완전히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선거인단 투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송을 하던 무슨 얘기를 하던 끝난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쨌든 모든 언론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돼가지고 오늘 내로 이제 끝마치면은 바이든 대통령 완전히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소송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도 지금 등을 돌렸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런 모든 올해 대선 불복 소송에 대해서 모두 기각을 시켰어요. 대법원도 등을 돌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지지 않았대요. 자신은 끝까지 싸워볼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사람들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들의 지지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돈을 더 벌 수가 있거든요.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금을 많이 합니다. 역대급 천문학적인 모금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모금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024년에 대통령 출마를 할 계획일 것 같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대선 불복은 민주주의를 지금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에 대선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절반 이상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의 중진들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승복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고, 미국 정권을 봤을 때도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득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정권이 그냥 굉장히 더럽게 할 것 같다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우려가 지금 현실이 돼가지고 미국 정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좀 혼란이 있긴 합니다. 빨리 이 혼란이 빨리 지워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기본소득을 공약한 앤드류 양이 뉴욕 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쿠오모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트위터로 폭로를 했는데 자신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런 미투 성추행 사건을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 어저께 성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부상자 또는 사상자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경찰은 바로 용의자를 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사살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어느 엄마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재택근무 때문에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6살짜리 자신의 아들이 엄마 카드를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핸드폰 게임에서 엄마 카드를 이용해서 앱 결제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을 16,000불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16,000불어치를 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감지를 하고 이 엄마가 애플 스토어나 은행에다 바로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이 신고를 굉장히 늦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측에서 또는 은행 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큰일 났네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해 있는 상태고요. 오픈을 하자마자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주식들, 나머지 주가들도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급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지금 개시를 하고 있잖아요. 플러스 이제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여행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여행을 다니겠죠. 지금 다들 이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눌러놓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행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폭발을 하겠죠. 나의 감춰놨던 그런 여행, 그것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마도 1년 뒤에는 여행업계가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지수를 나스닥에서 이제 빼버렸습니다. 빼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에서 이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권력을 지금 남용한다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UCLA에서 경제 전망치를 내놨는데 올 겨울만 잘 넘기면은 그 뒤로는 미국 경기 계속 탄탄대로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자택근무를 내년 9월 달까지 이제 연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나왔네요. 그러면서 9월달 이후에도 주 3일,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7일에 3일만 일하는 걸로 아마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3일 일하고 4일 놀 수 있네요. 대박이네요. 어쨌든 그것은 시험을 해본다고 해요. 잘 되면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또 주 5일 일을 하겠죠. 그리고 유럽은 구글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등 이 IT 기업들에게 이제 10%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플러스 이제 좀 강제 분할을 좀 하라고 그렇게 유럽에서는 좀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너무 이제 좀 반독점식으로 모든 업계를 지금 쥐다 보니까 사람들의 원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벌금 10% 플러스 이제 좀 분할 좀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뭐 페이스북 불러내고 애플 불러내고 구글 불러내고 하면서 반독점이라고 하면서 분할을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페이스북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과 이제 왓츠앱을 이제 분리를 시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IT 기업들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구글의 지메일과 유튜브가
좀 장애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브라질 증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400만 가구 정도가 월세가 밀려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제 퇴거 명령 금지가 이제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400만 가구 정도가 길거리로 내앉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걱정스러운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뉴욕 맨하탄의 사무실이 지금 15% 정도가 이제 공실률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비어있는 사무실을 주거 공간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빨리 공실률을 낮추는 것을 파격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영구적으로 폐업한 식당들이 11만 개 정도나 된다고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 중에 또 많이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점들이죠. 음식점들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듯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